이렇게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는 탈락되고 건보료 내야 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하고요, 세금 나갈 곳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5%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계시고요.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도 금융상품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금이자를 받으시는 거 무작정 좋다고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료로 그대로 나가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하신 엄빠님들이라면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하나 가입했을 뿐인데 매달 몇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된다면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걱정마 엄빠 시작합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을 가입하셨습니다. 정말 예적금의 시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은행끼리도 경쟁이 심화돼서 6개월 만기에 6%에서 크게는 10%까지 주는 상품들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노후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고민하시는 은퇴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은퇴하신 분들께서 정기예금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예금 한번 잘못 가입했다가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긴다는 건데요, 시행 시기는 2025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 9월 때 있었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로 인해 많은 피부양자분들이 탈락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엄빠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만기로 1억 원을 넣어서 5%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예금 이자는 총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까 336만 원 기준보다 초과하게 되죠. 결국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돼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요, 건보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아까 지난 9월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가 되었다라고 제가 드린 말 기억나시나요? 이거 예전에 걱정마 엄빠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한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집을 소유하시면서 금융재산을 한 가지씩 갖고 계시다 보니까 피부양자 박탈되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아니, 집 한 채 겨우 갖고 있고 이제는 은퇴하셔서 금융상품 통해서 이자나 꼬박꼬박 받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보료 기준이 강화돼서 매달 수십만 원씩 건보료로 더 빠져나가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기준이 336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면 더 많은 엄빠님들께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겠죠.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현명하게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목돈을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예금 만기 일자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1억 원을 한 번에 1년 만기로 넣지 마시고요, 1년 만기 상품에 3천만 원, 2년 만기 상품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득을 336만 원 이하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증여를 이용하는 건데요,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족 간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 원 있다, 그래서 1년 만기 5% 이자 받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1년에 2,500만 원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는 탈락되고 건보료 내야 하고요. 거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하고요. 이렇게 예금이자를 한 번에 많이 받는 것으로 재산을 설계하시면 세금 나갈 곳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를 배우자분에게 증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 만기 일자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시키면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으로 인하여 당황해하실 엄빠님들을 위한 특급 정보 전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엄빠님들과 함께하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